부동산 사려고 4억 대출 받았습니다. 무리한 대출금 때문에 남편은 주말에도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작년에 치솟는 부동산 시장을 보고 실거주 목적의 집 한 채는 갖고 있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 매수했어요. 아파트는 담보대출 3억, 신용대출 8천 가까이 받아서 매수했습니다. 네, 저도 압니다. 4억 가까이 되는 무리한 대출이란 걸요. 작년에 1억 정도 집값이 올랐는데 남편이 담보대출을 2억 가까이 추가로 받았다네요. 회사 상사에게 5천만 원, 제2금융권에서 1억 가까이. 이렇게 큰 대출을 받은지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착실히 잘 갚아나가고 있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1월에 갑자기 저한테 조심스레 말하더라고요. 저 몰래 코인 투자를 크게 하고 있었다고요. 저 몰래 대출받아 코인하다가 팔고 그걸로 대출금 갚고 그런 생활을 10개월 정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코인에는 1억 2천만 원이 있고 지금은 마이너스 30%. 빚을 갚으면 코인 절대 안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람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여전히 저 몰래 하고 있을까 봐 불안합니다. 요즘 집값도 떨어진다고 하는데 솔직히 대출 금액에 숨이 막혀오다 보니 남편 얼굴 보기 싫을 때도 많아지고 어쩔 땐 갈라서야 하나? 이혼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은 매달 어찌저찌 빚 갚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떤 게 맞는 건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팔지 말자 합니다. 7년 동안 전업주부로만 살던 전 눈앞이 깜깜합니다. 남편과 저 이대로 빚더미에서 못 벗어나는 건 아닐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으로 왔습니다. 지금 현재 전업주부시고 남편분이 이제 외벌이로 소득을 늘리고 계시는데 기존에 이미 좀 대출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집을 매수하셨어요. 근데 추가로 좀 많은 대출을 받으셔서 코인 투자를 이제 진행을 하시다가 이게 또 잘 됐으면 괜찮은데 이게 좀 잘 안 돼가지고 아내분한테 좀 말씀을 안 하셨다가 최근에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또 남편분은 직장을 다니시면서도 주말에 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신다는 추가로 이제 또 하고는 계세요. 일단 상황 정리를 네네. 좀 해볼게요. 상황 정리를. 5억짜리 집을 사셨어요. 2020년에. 이미 5억짜리 집에 대출이 3억 7천이 들어갔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보금자리나 이런 거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집값의 한 80% 가까이 대출을 받으신 거죠. 근데 그렇게 대출을 받고 그게 1억 정도 오른 거죠. 거기까지만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집값이 오르니까 담보대출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 담보대출 받으시고 뭐 다른 데서 대출 더 받으시고 또 직장 상사분한테 받으시고 해가지고 한 3억 정도 되는 돈을 이제 코인을 하신 거죠. 근데 뭐 정확한 금액이나 이런 거는 약간 또 이제 아내분 통화를 하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소득을 받는데 그래도 정말 진짜 다행인 건 남편분이 한 달에 월 소득이 한 700만 원 이상 되시는 것 같아요. 대기업 다니시고 하시니까 또 이제 배달 일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럼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죠. 그럼 회사에서 받는 돈 700만 원, 배달 아르바이트 하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거기에 아내분이 이제 아이가 학교 가고 좀 정리되면 저도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 이제 한 200만 원, 1000만 원 정도는 되실 것 같다. 그래서 이분 궁금하신 건 이거잖아요. 집을 팔고 그치. 대출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는 게 맞지 않냐. 또 왜냐면 지금 금리가 또 오르고 있다니까 갈수록 그 부담이 커질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근데 또 그렇게 하자고 생각을 하니 팔면 또 집값이 또 올라서 나중에 또 못 사면. 그러니까 오르는 것도 있는데 이분은 제가 보기에 지금 당장 월세 이런 것도 걱정인 거야. 거주도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살아야 되냐 그러면은 또 월세는 또 공짜냐고 그거는 돈 내야 되잖아.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금 걱정이 돼서 막막하고 어쩔 줄 모르겠다 이거거든요. 상황이.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네. 집을 안 파시면 안 될까? 왜 그러냐면요. 저는 무조건 집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나한테 안 맞으면 못 갖고 있는 거지 뭐 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분이 이 집을 팔잖아요. 그 월세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아파트 월세 지금 기본 100을 봐야 돼요. 보증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보증금도 지금 없잖아. 지금 나 처음 집 살 때 1억 3천만 원 들어가 있는 게 전부 단데 내 자기 자본이. 보증금 그거에 뭐 얼마 이렇게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애 크고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월세 거의 100 가까이 보셔야 된다고요. 그럼 그거는 돈 아니냐는 거지. 그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1억 정도가 올라서 마진이 어느 정도 생겼고 여기 전세가가 세요. 그러니까 이 집을 잘 지키면 원금까지 까먹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버텨야 되는 건데 버텨야 되는 걸 알아도 못 버티시는 상황이면 제가 뭐 어쩌겠습니까? 파시라고 말씀밖에 못 드리지. 근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고민 많이 했는데 한 달에 300 쓰고 700으로 대출 생활 한다 마음 먹고 살아야 돼요, 지금은. 이 집을 지키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대충 보니까 제 생각에 담보대출 3억 뭐 6천 7천에 집에 들어간 대출 3억 얼마? 코인에 들어간 거 3억 하면 한 6억 중후반 정도의 대출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한 달에 700을 갖겠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1년 모으면 8천 모으잖아요. 그럼 7년, 8년을 상환한다 생각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정말 지극히 제 개인적 생각인데요. 제 이제 친척분 중에 한 분이 그 결혼하시기 전에 비트코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2억을 잃으셨어요. 그런데 그 결혼하시는 배우자께서 그냥 팔지 말라고. 왜냐면 어차피 다 잃었으니까. 거의 완전 비트코인 제로까지 내려갔을 때 팔려고 하니까 자기가 그냥 내비둬라고 한 건데 지금 이제 3억이 넘은 거예요. 그게. 사실 이런 건 있어요. 코인에 대해서 빼서 올라가는 것도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또 사람 속이 뒤집어지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빼버리면. 내가 좀만 버텼으면. 근데 그걸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지, 코인 그치, 전문가가 모르지.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남편분이 일단 복귀를 잘 해보시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코인에 돈을 넣어두실 거면 코인에 돈을 넣어두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일단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 배달하시는 것도 맞는데. 그리고 공부했을 때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빼시라고. 왜냐면 후회가 안 하려면 내가 진짜 끝까지 공부를 해봐야지 후회를 안 할 것 같아. 남편분하고 그거를 좀 상의를 해가지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라면 집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네. 되게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이 남자분께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를 다 관장하셨던 것 같아요. 집을 사시는 거, 대출 받는 거, 뭐 주식이나 코인 투자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잘 모르는데 뭐 그게 상상할 때는 기분이 좋거든요. 또 집도 그래요. 하락장 와도 집은 우상향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이 현실은 또 다르거든요. 한 30억을 빠지면 이렇게 멘붕 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하락장이나 조정장이 한 3년, 4년 되면은 되게 마음이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 아마 이분도 되게 좀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 일이 참 남같지 않은 게, 제 예전에 지인분이 2008년도에 인천의 빌라를 잘못 잡아가지고, 인천 빌라요? 인천 빌라가 그때 5천, 6천 하던 것들이 막 2억까지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막 재개발, 초임 물건 이런 것들이 재개발 물건도 아니고, 그때 당시 그렇게 약간 미쳤었어요. 그거 이제 잘못 사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바람 지나고 나니까 이제 1억 이하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분이 이제 나인님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몇 년 동안 그 돈을 갚고, 그분도 대출이었기 때문에 되게 이제 힘들게 사셨던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사실은 저도 처음에 투자해가지고 한 1억 정도 손실 봤어요, 부동산으로. 이거 나도 초반에 대출 받아서 한 5억 정도 손실 봤었어요. 사실은. 진짜요? 약간 부동산으로. 왜냐면 이제 부동산은 안 팔리면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빚지고 투자라고 하는 거를 되게 혐오해요. 왜냐면 저 투자 시작할 때도 강사들이 그랬거든요. 경매로 낙찰받으라고 그러고. 근데 그거 책임져 주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이 남편분처럼 주말 안 쉬고 계속 이제 했거든요. 너무 정말 다행인 건 저는 그래도 그냥 견뎌서 이제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고, 제가 다 겪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지금은 견뎌야 할 시기다. 집도 지켰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혹시나,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가지를 봐야 되잖아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이 집이 떨어졌을 경우 또 올랐을 경우를 봐야 되는데, 떨어졌을 경우는 이 집은 떨어질 확률은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또 이분이 사신 가격 대비 떨어질 확률은 더 적기 때문에 가져가는 게 맞고, 올랐을 경우 만약 이 집 팔아서 월세 살면은 그럼 도대체 그거 뭘로 갚을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다 배우는 거죠. 저야 투자를 했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역전이 됐지만, 이번은 계속 이제 힘든 일, 고된 일 하시면서 노동소득으로 계속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좀 약간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 또 모르는 일 있죠. 저도 사실은 뭐 코인을 잘 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뭐 손절하면은 그 다음에 희망이 있나? 100% 확정이지 뭐.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뭐 더 손실 볼까봐 걱정되긴 해요. 근데 일말의 희망이 있어야 사람이 살지.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를 한 게 잘못이 아니라 제대로 모르고 한 게 잘못이에요. 그게 제일 그리고 투자는 내가 잘 모르면 잘 안 들어가야 돼.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그냥 잘 되길 기원해드릴 밖에 없는 상황?
저도 나인이랑 똑같은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분이라면 그냥 일단은 저는 조금 더 기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팔랑팔랑 하면서 좋아 보이는 거 다 돈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저는 물론 남편분 또한 좀 잘하려고 하신 거겠죠. 그래. 이왕이면 잘 되려고 하는데 이게 결과가 좀 안 된 건지만 또 아내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안 돼서 더 열이 받지만 더더더더 열이 받는 거는 나한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돈을 쓰면서 어쨌든 내가 돈을 벌진 않아도 나도 한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서 아이를 키우면서 내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게 좀 부정당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전화를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그렇죠. 전화 한번 해봅시다. 지금 너나이님이랑 너바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근데 조금 저희가 이렇게 정확한 상황을 좀 잘 모르곤 해요. 관리를 좀 남편분께서 하시다 보니까. 네, 그거는 맞고요. 근데 이제 코인 넣었다가 이제 손실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는 1억 2천 정도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 마이너스 30 몇 프로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나머지는 다 잃은 것 같아요. 1억 8천은 잃으신 거네요, 그러면? 네, 그걸로 저한테 이제 숨기면서 이제 대출금을 매달 갚아야 돼가지고 조금 빼서 또 갚고 수익 나면 갚고 뭐 이렇게 뺐다가 하다가 또 손실 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남편분도 힘들었겠죠. 네, 많이 많이 힘들었겠네요. 왜냐면 네. 말도 못하고 어디 누구한테 말도 맞아요. 못하고 또 본인이 또 한 그런 게 있으니까 최대한 본인이 그걸 해결해야겠다라는 아니,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주말에 저기 배달일 나가는 게 웬만한 아니, 사람들 주말에만 하는 게 아니고요. 평일에도 하세요? 퇴근하고요. 와. 네, 아. 저도 이제 너나이님, 어바나님 생각처럼 그렇게 하는 게 죄송합니다. 주변에서는 저보고 이제 멘탈이 강하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일은 벌어졌지만 저희가 이제 아직 젊고 아이도 어리고 하니까 같이 이제 하면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 아이가 지금 유치원 다니고 있는데 저도 직장을 이제 급하게 구했어요. 네. 그래서 같이 하면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남편이 좀 너무 많이 힘들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그 좀 걱정이 많이 돼요. 배달 일이 너무 위험한 일이니까. 맞아요. 아마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너무 두려우실 것 같아요. 두려우실 것 같고.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전에 이제 투자를 모르고 우리 가족 아이들이랑 저랑 같이 잘 살아보겠다고 투자를 했는데 그게 좋은 결과가 안 나와서 너무 미안하고 속상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참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또 저는 제대로 얘기도 못했어요. 너무 속상하고 근데 또 지나고 나니까 베리님도 그렇더라고요. 지금 되돌이켜보면은 그때가 제 인생에서 거의 최악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좀 믿거든요. 인생을 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추운 시기도 있고 또 이제 따뜻해지는 시기도 있고 또 뜨거워지는 시기도 있고 반대로 또 다시 서늘해지는 시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항상 나쁜 시기만 있는 사람도 없고 또 인생에서 항상 또 좋은 시기만 있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베리님이 지금 가장 추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제 경험상 남편분이랑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베리 입장에서 뭔가 지지하기는 너무 어렵겠지만 그래도 잘 참고 견디시면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그런 시기가 오길 정말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게 좀 약간 너무 안타깝네요. 이제 빚을 다 갚고 나면 네.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될까요? 공부는 지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뭐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빚을 다 갚는다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겨서, 3년 뒤에도 투자할 줄 모르면 그게 또 문제거든요. 투자는 되게 어렵지만 또 쉬워요. 왜냐면, 내가 돈을 집어넣는 그 하나의 투자 대상만 굉장히 잘 알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저도 제가 굉장히 여러 번 투자했지만,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시기 이후에는 실패를 하지 않았거든요. 여기 코코님이나 라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너무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데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좀 깨달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뭐 회사 다니시면서 육아하시면서 살림하시면서 힘드시겠지만 네, 그럼 또 좋은 시기 또 올 거니까 그때까지 잘 견디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두 끝도 없이 크게 부풀려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툭툭 털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야기 들으면서 숫자를 제가 계속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작은 돈은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두 분이 충분히 부부끼리 서로 신뢰를 유지하고 평생 같이 가는 친구로 같이 행복하게 살아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깨닫는 수업료. 내가 준비하지 않고 투자라는 걸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수업료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괜찮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두 분 복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내분께서 또 직장을 구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아이도 어느 정도 뭐 학교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시간을 아내분께 쓰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베리님이. 그거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돌도 안 지난 상태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면들도 있다는 거. 물론 그걸 보는 게 어렵지만 지금 그래도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게 어디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저는 남자고 남편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 남편분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남편분이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분이라는 걸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인생이 긴데 나중 되면 또 어떻게 그걸 하실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되면 투자라는 거 자체가 꼴도 보기 싫고 두려워요. 근데 이걸 내가 일해서 벌어서 갚는다고 생각하면 그 기간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지루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투자 공부도 꾸준히 하시고 나중에 이거가 충분히 나한테 아까 너바님 말씀처럼 먼 훗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힘내세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갖고 계신 것도 다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비트코인 10배 올라가시. 네, 비트코인 올라가기 처음이다, 진짜. 그런 비트코인을 올라가기 처음이야. 코인을 응원해주냐. 진짜. 아마 이제 남편분께서 이렇게 그렇게 약간 사고를 치셨지만, 그리고 이제 네. 그 고백을 하시면서 좀 이야기를 또 많이 나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베리님이 또 남편분에 대한 또 애정이 또 말씀하시는 거에서 다 느껴져요. 이 사람이 또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말 안 한 건 진짜 속상할 텐데도 그것보다 우리 남편이 그거를 중간에 혼자 그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거를 또 이렇게 걱정하시는 게, 그래도 두 분이 그래도 이제 이번이 이제 계기가 돼서 두 분 사이가 더 돈독해질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또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미 이제 지나간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취직도 잘 되셨고, 모르죠. 또 이번 취직을 계기로 또 우리 베리님이 남편의 또 연봉을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사람 일 모릅니다. 아니, 안 그래요? 직장 다니면서 또 투자해서 또 살릴 수도 있어요. 또 웃으면서 우리 또 그때 그랬었지? 그때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때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할 수 있었고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비트코인 오르길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진짜. 야, 정말 내가 여러분, 비트코인 응원합시다.